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열법사입니다. 자, 이 질의응답 6번째 시간이죠. 무당들이 모시는 신 중에 외국인이 있는가? 자, 지난번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께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고민 좀 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당들이 모시는 신 중에 외국인이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자, 대열법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당들이 모시는 신 중에는 있다. 의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외국인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현직에 계신 분도 물어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이 외국의 이 외국 신을 인신이죠, 인격신이죠, 외국 신을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비웃는 분도 있었어요. 법사님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누군가한테 굉장히 핀잔을 많이 주고 왔다고 저한테 오셔서 되게 의기양양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느 굿당에 갔다가 다른 보살님하고 다툼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 보살님이 자기는 중국 신명을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가지고 되게 비웃으면서 다툼을 가지셨었나 봐요. 또 어떤 분은 실제로 경험했다. 처음엔 비웃었는데 나중에 진짜 그런 신명을 자기 눈으로도 보고 경험했다라고 하셨던 그런 보살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가 굉장히 당황스러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럼 미국 사람도 있겠네. 저 독일 사람도 있겠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역사적 공부도 사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역사적 공부를 하자고 들면은 아마 1시간짜리 영상 한 30편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뭔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하, 그랬구나, 서로 알을 좀 나눌 만할 텐데요. 자, 그 공부를 여러분 몫으로 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잠시 드리는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이고 어떤 확인하는 방식 정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해도가 한 100만 배쯤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샤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물론 고조선까지 올라가겠죠. 고조선 이후로도 역사가 올라갑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역사를 함께 공부해야 서로가 비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문헌과 자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문화, 예술, 또 그 문화예술 쪽에는 복식, 건축양식, 그릇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전쟁의 양식, 무기, 그것 말고도 참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문도 그렇고요, 사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상 철학 그러면은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에 나왔다고 착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발전되어 왔던 게 사상이고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지역별, 나라별, 민족별로 많이 달라요. 또 그들만의 고유한 어떤 이 사고 체계 속에서 발전해 오죠. 여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결부됩니다.
이 무당 얘기를 하면서 웬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당에 대해서, 샤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 과거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던 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내던 얘기예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자, 그건 뭐 독립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의 원류를 모르고 나서 어떤 현재의 모습들을 가지고 추론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림자 밟기와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아, 저 사람은 무슨 무늬의 옷을 입었겠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림자의 무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략 형태는 보이죠. 원피스 같다, 드레스 같다, 뭐 같다, 뭐 같다, 투피스다, 쓰리피스다, 뭐 반바지다, 긴 바지다. 하지만 그림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속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태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는 전혀 또 다르게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면서 저 옷의 색깔은 무엇이다, 저기에 별 무늬가 있다, 체크 무늬가 있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셔야만 이해도가 있습니다. 이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만한 어떤 이런 이 교수님들의 뭐 서적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나열을 해보다 보면은요, 이 항공대 우시라 교수 혹은 뭐 배재대 손성태 교수, 복기대 교수, 서울대 이 천문학 교수죠. 박석재 교수, 동국대 그 윤명철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나 신백강 이 박사님이나 강성원 박사님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들여다 보신다고 하면 좀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 동서양의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요즘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서양은 서양이요, 동양은 동양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서양의 이 갭을 굉장히 멀리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진짜 근대에 들어서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백정이라는 고유의 직업이 있었어요. 이 도축을 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백정이죠. 이분들은 국가에서 피가 섞이지 말라고 별도로 관리를 했어요. 아주 백정, 갑파치, 백정이 벗겨낸 가죽 혹은 포수들이 잡아온 가죽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들을 갑파치라고 했잖아요. 아주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별도의 부락을 형성해 가지고 절대 보편적인 사람들과 피가 섞이지 않도록 국가에서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선실록의 기록에만 또 여러 개가 나와요. 그 백정이 서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에서 잘 못 배우죠. 우리나라 역사서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제치하에 만들어 놓은 역사서를 지금도 여러분 공부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어 있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죠. 백정이 백인이었다 그러면 당황하시는 분 있죠. 에이 말도 안 돼 하시는 분 있어요. 자, 말도 안 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맞다 틀리다를 큰 소리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 속에서 막 어필을 하시는 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학자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학자의 양심을 걸고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공부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지금 맞다 틀리다라고 뭔가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확증, 실증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요, 뭐 몇 달 1년? 작년이었나요? 신안 쪽인가 어디에서 아주 오래된 뼈들이 발견됐죠. 뭐 20만 년? 네. 근데 그 뼈가 서양인들의 유골이었어요. 한두 구가 아니었죠. 굉장히 많은 유골들이 나왔는데요. 그 유골들이 서양인 유골이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금 출토되고 있는 숱하게 많은 유물, 유해들 중에서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문화가 서양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샤먼 문화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안 나가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언어적 측면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동서양에 다 섞여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요, 우리는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문물만 교환됐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락거렸어요. 이 한국 땅, 현재 이 반도에 내려와 있는 한국 땅에서조차도 굉장히 많은 서양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들락거렸습니다. 근데 과연 피가 안 섞였을까요? 문화가 안 섞였을까요? 고유민족, 단일민족. 이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단일민족이라는 말. 여러분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시면요,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단일민족이라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갖다가 우리 것처럼 쓰고 있는 거죠. 한결이라는 언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쓰시는 분들 많죠. 우리가 백이민족 하지만 왜 백이민족이라 부르는지 모르고 백이민족을 울부짖으시는 분들 많죠. 흰 옷만 입어서.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흰 옷만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 드라마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굉장히 컬러풀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한복 그러면,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 그러면, 지금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시는 그런 옷들을 우리 고유의 전통 의상이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삼국시대만 해도요, 우리는 굉장히 컬러풀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한 옷들을 입었어요. 일반 백성들조차도요. 외국의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아주 첩첩산골에 살고 있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 이 문화적 혜택, 문명의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그런 자들도 풀을 직져서 혹은 꽃잎을 따서 어떤 무슨 벌레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색깔들을 만들어내서 옷에 이렇게 입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민족,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어떤 이 옷감, 직조기술 내지는 옷감에 색을 입히는 어떤 기술이 없어서 흰옷을 입었을까요? 자,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착각과 같은 사유체계죠. 그리고 드라마나 TV 혹은 영화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 사회현상, 쇠뇌현상이죠. 실제로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은 굉장히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조선 중후기 근대 이렇게 오면서 흰색 옷이 굉장히 많이 숭앙됐었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컬러풀한 옷을 많이 입었다. 최소한 백이민족이라 부르는 것 자체는 우리가 흰옷을 입어서, 그러니까 근대에 보이는 흰옷을 입어서가 아니다. 아주 과거에 고대에는 우리는 흰옷을 입게끔 형성되어 있는 어떤 이런 체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어낼 수는 없죠. 과거에는 아주 고대에는 계급과 옷의 색깔이 계급과 같았다. 그래서 황제가 그 황금색 옷을 입었다. 유목민들이 푸른색 옷을 입었다. 이해하시나요? 농민들이 노란색 옷을 입었다. 장수들, 군인들이 붉은색 옷을 입었다. 우리 조선 왕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우리 왕이 왜 청포를 입는지, 적포를 입는지, 황포를 누가 뭘 입는지 여러분 개념 없이 보시는 분들도 많죠. 계급입니다. 황금색 옷은 황제를 칭하는 중국인들이 입었죠. 중국의 황제. 우리가 스스로 황제라 칭할 때는 황포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또 중국이라는 곳에 명나라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하면서 황금색 옷을 못 입죠.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요, 골룡포, 왕이 입는 옷을 보면은 용의 그림이 있어요. 용의 발톱을 보시면요, 발톱이 4개인 것, 5개인 것, 그러니까 발가락이 4발이 있는 것이 있고요, 5개가 있는 게 있어요. 거기도 모두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황제만이 용 발톱이 5개였죠. 여하튼 우리의 과거를 뒤져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지만요, 전 세계적인 교류에 대한 이야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12제국이라는 말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고구려 총만 해도요, 여러분 고구려 총 그 벽화에 보면은요, 우리의 선조, 고구려 당시니까 고구려의 황제가 이 제후국들에게 인사,
이 아련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벽화로 현재 아주 컬러풀하게 그려져 있죠.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다 무슨 팻말을 하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거기에 보면 무슨 태수, 무슨 태수, 무슨 태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의 명패를 앞에 서가지고 우리 그 고구려 황제 앞에 읍조하고 이렇게 있죠. 거기 그 자들을 12명, 이 12태수들을 보면은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동남아, 유라시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고구려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던 자, 그 중에 수령, 아주 오랜 과거에는요, 뭐 한 1만 년 이상 올라가죠. 실질적으로 외국에는 참 많은 고증 자료들이 있어요. 암벽화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는 엄청난 땅을 다스렸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고유민족의 우리 것이라고만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과거에는 정말 큰 유라시아 전체 땅덩어리를 어떤 지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지배하는 자는요, 굉장히 현명한 자들로 그들 내에서 선출을 해요. 한국 사람이 우리 고조선인들이 우리 고구려인이 라고 이야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수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자들이 선출이 되어서 그 자들 중에 누군가 수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평화제도가 있었어요. 요즘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있었죠. 근데 우리 고조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 전체를 다스리는 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구려에서 그 전체를 다스리는 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보시다 보면은 아주 고대에는요, 왜 우리 뭐 수많은 책들에 뭐 교원서화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뭐 굉장히 많은 책들에 그런 내용들이 고대 서적들은 있어요. 중국 서적에 특히 더 많죠. 사마천, 예전에 제가 다른 그런 얘기를 좀 드린 적도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를 쓰면서, 황제의 역사를 쓰면서 진짜 사기를 쳤다. 사마천의 사기는 사기다. 그런데 그 사기 속에서도 진실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런 책들을 보면은, 아주 고대 서적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말들이 있죠. 어디서 어느 나라를 가는데 마행가 200리. 거기 가면은 몇만 호에 어떠어떤 마을이 있고, 아니 어떠어떤 나라가 있고, 또 그 마을 뭐 동쪽으로 또 뭐 마행가 151, 아까 200리 그랬죠. 201. 또 마행가 151을 가면 또 어떤 나라가 있고, 거기서 무슨 쪽으로 또 뭐 마행가 며칠, 뭐 몇십일 가면 또 어떤 나라가 있고 몇만호가 살고 있고, 이런 책들이 있어요. 실제 기록들이 있죠. 마행가, 말을 타고 150일, 200일을 가면 어떤 부족이 있고 어떤 나라가 있고, 이 호수가,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고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고대 역사서들을 서로 교환해서 보다 보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 세계의 교육을 안 한 것이 없어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땅으로 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불과 1500년 전, 2000년 전만 해도요, 실제로 국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했었어요. 요즘 들어 국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 사상 속에 담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철책이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린다라는 건 군대가 힘을 가져야 하잖아요. 그 왕이든 황제든 이 힘을 가진 자가 실제적으로 어떤 지배권 하에 둬야 되는데, 말 타고 200일을 가야 되는 곳에 어떤 나라가 있어. 거기 한번 말 타고 200일 갔다 오려면 400일 걸려요. 400일이면 1년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무슨 수로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런 중앙 집권 제재가 아니었어요. 정말 현명한 자, 똑똑한 자가 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다툼이나 싸움이 없도록 중재하는 어떤 역할을 했던 자였죠. 힘으로 굴복시킨 건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신가요? 영국의 최초의 왕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유럽 쪽을 아주 대표하죠. 영국의 최초 왕조 이름이 동방왕조입니다. 동방왕조. 의미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전설이나 영화로 많이 보시죠. 바이킹은 자기들이 오픈해 놓죠. 그들의 역사서에도 써놨죠. 처음에는 바이킹의 어떤 이 시조 자체는 신으로 묘사됐었어요. 바이킹의 시조는 신으로 묘사가 됐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인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 고대 역사서 오픈했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공부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의 선조는 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기마민족이다. 바이킹의 선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 어마어마한 거의 정점에는요, 제가 요즘 이렇게 떳떳하게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점에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정점에 샤먼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여러분께 이 시간에 다 오픈할 수는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 파라오가 여러분 파라오 그러면은 뭐 랍세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죠. 파라오 13대 왕조인가요? 파라오 동양인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13세, 14세, 15세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동양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다시 정권을 빼앗기죠. 정권을 빼앗겨서 이 파라오의 그러니까 이 왕의 왕관을 빼앗겨요. 빼앗겨도 어떻게 살아남죠? 외척으로 살아남죠. 외가로. 여자들을 왕과 결혼을 시켜서 외척으로 그 힘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나요?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편협한 시각으로 다른 것만 자꾸 찾으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동서양에는 대한민국의 것들이 아니 우리 고유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서로 섞여 있어요. 남의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아왔고 우리 것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교류도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케레이란다. 우리 한겨레라는 이름 자체는 지금도 그 어원이 그대로 살아있다. 북방 쪽에 케레이. 이 케레이라는 말은 한겨레, 우리가 결에 하잖아요. 한겨레의 어원입니다. 어원인데 혼케레, 케레이라고도 하는데요. 혼케레, 이거 갈가막이라는 얘기예요. 까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왜 까마귀라는 이름, 그 갈가마귀가 우리 결례가 되었느냐라면 이것도 샤먼의 상징이었어요. 까마귀이면서 이 까마귀라는 의미이면서 하늘을 나는 새, 이게 내 손가락만 본다고 보면은 하늘을 나는 새를 상징했어요. 그 상징의 문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샤먼들, 무당들이 최초에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도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 해서 성 조지가 게오르기라는 자가 이 군대가 중군동을 침략했을 때 이 성직자 이 조지 신부가 와서 우리 표현대로 게오르기죠. 게오르기가 와서 이러저러한 이 사건 속에서 이체조차 하다가 성 조지교가 별도로 발생을 했었다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 게오르기 성 조지가 죽임을 당했다가 나중에 그들이 어떤 이 성인으로 추앙해서 지금 성 조지가 되었다. 우리가 쓰던 십자가를 우리 샤먼 문화였고 무당 문화였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체적으로 다 퍼뜨려서 쓰기로 했다. 그게 불과 15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상징물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성호를 긋는 풍습도 우리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뭐 8000년 전, 9000년 전 자료에도 남아있어요. 암벽화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굉장히 많은 전승되는 이야기에 역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이죠.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예요. 그 어마어마한 걸 이룩했던 이 대무당의 후손들이 바로 저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무당 여러분들이세요. 근데 너무 허접하게 살고 있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아주 진짜 요만한 거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며 돈벌레처럼 살고 있죠. 진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선조는 다 잊은 채 말이죠.
물론 역사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밤새야 돼요. 밤을 새도 코끼리 발톱만큼이나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릴까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손님으로 오셨던 점사를 보고 가신 분께서 저에게 한 두세 달 됐나요? 얼마나 됐죠?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책을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지만은요, 그래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샤먼 문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한 권 더 있어요. 샤먼 제국이라는 책도 선물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선물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책을 누가 지었냐면 박용숙 교수님이 지었어요. 이분이 무당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쪽을 공부한 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미술사를 공부하시는 분입니다.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동서양의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고대 미술을 공부하게 되고, 동서양의 고대 미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대충 훑었었죠. 예술이든 종교든 모든 것들을 고대로 넘어가다 보니 예술은 어떠한 형태의 예술은 이 고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종교랑 만나더라. 춤, 노래, 그러니까 무용, 어떠한 미술, 조각, 그림, 그 어떠한 형태의 예술이라 하더라도 악기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와 결부되지 않는 것들이 없더라. 종교 행사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었더라. 예술은. 그래서 종교와 만날 수밖에 없더라. 종교와 만나 보니까 고대 종교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동양으로 전부 합쳐져 있더라. 동양으로 합쳐져 있는 걸 더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무당문화더라. 거기서 나갔더라. 10,000년 전, 12,000년, 13,000년 전 그 과거에 거기서 다 퍼졌더라. 내용이 그겁니다. 박용숙 교수님은 종교인도 아니세요. 그냥 미술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학자의 눈으로 봤던 어떤 이 세계 문명이에요. 샤먼 문명. 학자의 눈으로. 근데 이런 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저런 나열했던 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세요. 이 세상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정보,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공부거리들이 널려 있어요. 과거 예전 같았으면 숨길 수 있었던 것들요. 이제는 개인 미디어들이 이렇게 많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영상 속에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 교리 자체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 많이 계실 텐데요. 기독교가 이 세상을 얼마나 못쓰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반성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을 겁니다. 무당 문화에서는요, 샤먼들은 8,000년 전, 10,000년 전, 12,000년, 15,000년 전에도 이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이 자전한다.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우주는 이렇다. 별은 저렇다. 우리는요,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 과거에 인간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별들까지도 전부 상징으로 동판에 바위에 이 천문지도를 갖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 우주의 순행 원리를 그대로 알고 있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했나요?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때 말씀드린 거 반복하는 거예요. 지구는 네모나다고 그랬어요.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지구가 네모나대요. 그래서 그들 배운 자들 코페르니쿠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배운 자들이 아니에요. 지구는 네모나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 다 갖다 죽였잖아요. 지구는 둥그래요. 그러면 저 미쳤어. 그러면서 죽였잖아요. 지구가 온 우주가 가만히 있는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새끼 미쳤어. 그러면 또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교회에서. 그것도 교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유배된다면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독교 여러분,
아직도 2000년 전에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때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불과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우주가 불과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왜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선택해서 인정하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전쟁을 일으켰던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반성하셔야죠. 이 정도 되면. 우리 무당들, 샤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다 이야기하는 거 정말 어리석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굴 죽였나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폐악과 어마어마한 악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자꾸 미워해요. 때를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이 과학을 퇴보시켰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도 미워해요. 무당의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기틀을 잡았거든요. 천문학. 수학과 천문학은 무당 문화에서 나왔어요. 그런 책들이 어마어마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다고 하면 제가 한 1000가지쯤은 나열해 드릴 수 있어요. 수학과 과학과 천문학, 지리학, 샤먼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의학, 뭐 말할 것도 없죠. 마치 자기들이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 것처럼 써먹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틀렸어요. 서양은 끝났다라는 말들 스스로들 많이 하죠. 그들의 어떤 문화체계는 틀렸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끝났다. 해서 동양으로 앞으로 넘어온다. 아니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안 돼. 여하튼 오늘은 어찌하다 보니까 역사적 이야기까지 좀 많이 나열을 하게 됐는데요. 무당이 모시는 신, 이제 너무 멀리 갔다. 외국인인 가능성이 있는가 이 얘기하다가 에이 진짜 난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신나요. 화도 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공부하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어요. 무당이 모시는 신, 외국인 그럴 수 있는가? 있다. 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국을 못 넘어가고 북한을 못 넘어가 가지고 서양인 그러면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하지만요. 남북이 통일됐었을 때 아니 막히기 전에만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러시아예요. 블라디보스톡 서양 애들이에요. 소련 사람 보고 동양인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몇 발자국 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어떤 지명에 대한 유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지명이 그 블라디보스톡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방정벌이에요. 동방정벌. 우리나라를 먹겠다, 정벌하겠다, 치겠다. 그 의지를 갖고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블라디보스토크예요. 알고 계신가요? 거기 가서 기분 좋게 돈 많이 쓰시고 술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들 많죠? 멍청하게요.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자라는 의지를 꽉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지명입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땅덩어리 지금은 우리가 변방에서 특별하게 많이 못 움직여서 그렇지 인근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우리 이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서양인 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우즈베키스탄만 해도 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 왜 소련 가면은 사라포바 같은 애들이 이렇게 소몰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인들이 많이 난다, 미남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요, 이 피가 많이 섞여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열성자라고 하잖아요. 우열. 혈액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우열이 되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이 5개국인가가 국경이 접하고 있죠.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요, 벨라루스라는 나라 같은 데 하면은 미인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미국 이런 데 말고요. 오히려 동양과 서양이 유럽이 이렇게 접견 지역에 있는 나라에서는요, 굉장히 멋진 자들, 남자고 여자고 인형 같고 그림 같고 만화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불과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엄청난 교류를 했어요. 실크로드 이전부터 교류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수천 년의 농경민족 사고방식을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데요. 과거의 우리 민족은, 아니 세계 어떤 민족도 과거에는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농경민족 사고를 가진 게 몇천 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숱하게 많은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나라가 아니었죠. 숱하게 많은 땅을 로테이션 하듯이 돌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살거든요, 자연 속에서. 여하튼 역사를 너무 깊이 파고들면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실마리 정도만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다 풀어놓는다고 하면 뭔가 미스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샤먼은요, 샤먼 문화는 중근동 전체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이 북유럽까지 샤먼 문화가 퍼져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공통체적 어떤 이 영성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의 단일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과거를 공부하시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서양신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만 분리됐던 것이지 과거 몇백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서양인들이 왔었습니다. 조선조 초중기 때부터 어떤 쇄국 정책이 굉장히 강해져서 또 민초들의 어떤 이 배움, 공부를 세종대왕 이전에는 계속 아주 일부러 막고 있었어서 무지해진 게 200년, 300년만 지나면 다 바보가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공부를 200년만 안 하잖아요. 그럼 전부 바보가 돼요. 과거를 다 잊어먹어요. 아주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하멜표루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어떤 역사적 잣대를 잡으시면 안 돼요. 과거는 굉장히 빈번한 교육과 무역이 있었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서로가 교육하고 오갔다. 대열법사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공부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든 곁들여서 조금 더 제가 얼레벌레 설명드렸던 걸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든 그렇게 토론이나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장황했다, 그렇죠? 장황했어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새로운 어떤 이런 시비거리, 흥미거리, 기분이 좀 상해야 뭘 또 좀 찾아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동조하셔야 그런 새로운 거리를 좀 하나 드렸다 생각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무당이 모시는 신이 외국인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든지 있다. 한마디 더 하고 가야겠다. 그럼 그 신은 외국말 하냐? 그건 다음 편에 말씀드릴까요? 그럼 화내실 거죠. 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당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신과의 소통은 언어가 아닙니다. 천계에 계시는 우리 천신이 한국 사람만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해하시나요? 네, 신의 세계에서의 소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의 소통이 아니다 해서 어떠한 형태의 언어를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무당들에게는 소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오해는 없으실 겁니다. 자, 대열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영검한 무당 그리고 유명한 무당의 차이, 알아보는 법 혹은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유명한 무당은 무엇이고 영검한 무당은 무엇인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으셨어요. 얘기 좀 해달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열법사였습니다.